여러분, 혹시 자다가 뇌졸중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밤새 잘 잤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몸이 말을 안 듣는다면 정말 끔찍하겠죠. 오늘은 자다가 발생하는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에 대해 알아보고 골든타임 안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흔히 갑자기 쓰러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뇌졸중은 몸의 한쪽에만 마비가 오는 증상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마비되지 않은 쪽의 손이나 발을 이용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심한 뇌졸중의 경우 양쪽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거나 언어장애가 심해져 주변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뇌졸중의 3대 주요 증상은 얼굴 마비, 팔다리 마비, 그리고 언어장애입니다. 뇌의 위치에 따라 담당하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막힌 혈관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한쪽 팔다리 힘 빠짐, 입이 돌아가는 증상,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 심한 두통 등이 대표적이죠. 전체 뇌졸중 환자의 약 10%는 잠자는 동안 뇌졸중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새벽 시간은 혈압 변동이 커지면서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시간대인데요. 수면 중 뇌졸중은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환자 본인이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마비나 언어장애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죠. 국내 보고에 따르면 수면 중 발생한 뇌경색은 보행이 힘들 정도의 심각한 증상을 동반할 가능성이 1.3배 더 높다고 하니 정말 무시무시하죠? 뇌졸중은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받아야 뇌 손상을 최소화하고 후유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뇌세포는 혈액 공급이 3에서 5분만 중단돼도 죽기 시작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증상 발생 후 4.5시간 이내에 정맥을 통한 약물 투여, 즉 혈전 용해술이 가능하고 6시간 이내에는 동맥을 통한 시술, 혈관 재개 통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뇌졸중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물이나 음식을 주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삼키는 기능이 저하되어 질식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의심 증상이 보이면 즉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뇌졸중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질환, 흡연, 과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은 뇌출혈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최근에는 건강검진이 보편화되면서 젊은 층에서도 뇌졸중이 조기 발견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젊은 환자의 경우 심장질환에 의한 혈전이 뇌로 날아가 뇌경색을 일으키는 색전성, 뇌경색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한 심한 두통, 일명 벼락두통은 뇌출혈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으므로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50세 이하의 가족 중 뇌졸중 환자가 있다면 발병 위험이 2배가량 높아지므로 위험인자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뇌졸중 예방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꾸준한 운동, 건강한 식단, 그리고 금연이 매우 중요합니다. 담배를 끊은 지 10년이 지나면 뇌졸중 위험도가 비흡연자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지금 당장 금연하는 게 좋겠죠? 과음은 특히 뇌출혈의 위험을 높이므로 절주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한경봉 서울뇌센터 원장님께서는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잠에서 깨는 시간의 실내 온도는 20도 정도로 수면 시간대와 비슷하게 유지하고 기상할 때에는 갑자기 움직이지 말고 손발부터 꼼지락거리는 등 조심조심 움직여 몸을 충분히 이완한 뒤 일어나야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잘 기억하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뇌졸중으로부터 안전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혹시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은 뇌졸중 발병 위험이 2.9배나 높다고 하니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